안녕하세요, 티키타카입니다. 지난 컨텐츠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어 큰 임팩트를 남기고 떠난 감독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선수로는 화려한 커리어를 보냈지만 감독으로는 실패한 인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수로서 화려한 커리어를 보낸 덕분에 쉽게 감독직에 올랐지만 아쉬운 성적을 낸 감독들이 누구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랭크 램파드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선수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감독으로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램파드는 2019년 첼시 감독으로 부임하며 첫 시즌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적 금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활용해 리그 4위를 기록했죠. 하지만 두 번째 시즌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영입을 진행했음에도 팀은 9위로 추락했는데요. 이후 부임한 에버튼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첫 시즌에는 강등 위기에서 팀을 구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단 3승만을 기록하며 팀은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램파드의 공격적인 전술은 화려했지만 수비 조직력 부족과 상대팀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수비에서 반복적으로 허점을 노출하며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를 거듭했죠. 감독으로 실패한 데에는 구단 내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도 영향이 있었지만 지도자로서 경험 부족과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술이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웨인 루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08골을 기록하며 역대 득점 순위 2위에 올라있고 맨유에서만 253골을 넣어 클럽 역사상 최다 득점자로 남아있을 정도로 선수 시절을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어땠을까요? 웨인 루니는 2020년 더비 카운티에서 감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정적 위기 속에도 팀을 챔피언십에 잔류시키며 주목받았지만 바로 다음 시즌 팀은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DC 유나이티드, 버밍엄 시티, 그리고 플리머스 아가일에서도 그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특히 버밍엄에서는 15경기 동안 단 2승만을 거두며 순위는 리그 20위로 추락했고 팬들과 언론의 비판 속에 단 83일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루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지만 팀 분위기 관리 실패가 뚜렷한 문제점으로 지적됐죠. 이후 플리머스에서도 팀을 강등 위기로 몰아넣었고 결국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했는데요. 루니의 감독으로서의 경험 부족이 반복적인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클라렌스 쉐도로프는 네덜란드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아약스에서 16세에 데뷔하며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고 이후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4번이나 차지해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그의 감독 커리어는 선수 시절만큼 빛나지 않았습니다. 쉐도로프는 2014년 AC 밀란 감독으로 부임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던 팀을 재건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리그 8위로 시즌을 마쳤는데요. 당시 구단 내부 갈등과 보드진과의 불화로 단 5개월 만에 해임되고 말았죠. 이후 중국 셴젠 FC에서 승격이 실패했고 2019년 부임한 카메룬 대표팀에서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조기 탈락하며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쉐도로프는 전술적으로 명확한 컨셉을 잡지 못한 데다 팀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리더십조차 보여주지 못했죠. 선수로서는 누구보다 뛰어났던 쉐도로프였지만 감독으로서는 아직 성공하는 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비즈는 2012년 잉글랜드 4부 리그의 바넷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그의 독특한 방식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등번호 1번을 직접 착용하고 여러 포지션에서 뛰는 등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기다 지나친 감정적 행동으로 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13-14 시즌 초반 8경기에서 모두 경고를 받았고 3번이나 퇴장당하며 팀 분위기를 흔들었죠. 거기다 원정 경기에 불참하거나 훈련에 빠지는 등 비일관적인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2021년에는 포르투갈 올리아넨스의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팀을 승격시키지 못해 7개월 만에 해임되었는데요. 구단 측은 선수들과 소통 부족과 명확한 전술 부재를 언급하며 공식 석상에서 비판할 정도였죠. 다비즈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팀을 이끌려 했지만 지나친 자기중심적 태도와 경험 부족이 반복적인 실패로 이어졌는데요. 그의 지도 방식은 선수들과 신뢰를 구축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앨런 시어러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입니다. 하지만 그의 감독 커리어는 단 8경기로 끝났는데요. 2009년 뉴캐슬이 강등 위기에 처하자 시어러는 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독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독 경험이 전무했고 팀은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선수단은 자신감을 잃었고 조직력은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시어러는 8경기 동안 단 1승만을 거두며 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에 0대1로 패하며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되고 말았죠. 시어러는 이후 감독직을 맡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시즌 막판에 부임해 선수 영입이나 큰 변화를 줄 기회조차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뉴캐슬 팬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지만 이후 시어러는 감독이 아닌 해설가로만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감독 경력은 선수 시절만큼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앙리는 AS 모나코 감독으로 부임하며 첫 번째 감독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팀 상황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의 경험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모나코는 리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앙리는 단 20경기 만에 해임되었는데요. 앙리가 부임했을 당시 모나코는 심각한 부상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용할 수 있는 선수는 단 17명이 전부였고 주요 선수들은 계속해서 결장했죠. 앙리의 리더십 스타일도 문제였는데 여전히 선수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앙리는 이후 모나코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경험 부족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실패했다고 말했죠. 티에리 앙리는 선수로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감독으로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리 네빌은 선수 시절 프리미어리그 우승 8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를 이끌었던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어쩌다 첫 번째 도전만에 끝났을까요? 2015년 네빌은 발렌시아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감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기에 처한 팀을 맡았다는 점이었는데요. 당시 발렌시아의 리그 순위는 14위로 추락했고 선수단 분위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네빌은 전술적 혼란과 언어 문제까지 시달렸는데요.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던 그는 선수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팀은 조직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거기다 FC 바르셀로나와 경기에서 0대7 대패를 당하며 팬들과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네빌은 이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직을 맡았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설가로 활동하며 다른 팀과 감독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기 때문에 입축구는 실전에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수로서는 성공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아쉬움을 남긴 인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선수 시절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감독 자리에 앉았지만 감독이 된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감독이나 추천할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